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 이어서 네이버 웹툰 공지사항을 크롤링을 해서 그 공지사항이 기존에 있던 공지사항에 더해서 새로 유료화되는 공지사항이 올라왔을 때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것까지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걸 코딩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정상적이라고 하면은 한 하루에 한 번 정도씩만 크롤링을 해주거나 혹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크롤링해도 충분하겠죠. 지난번에 우리가 확인했던 거에선 네이버 웹툰은 유료화되기 한 3주 정도 전에는 미리 공지를 해주기 때문에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확인을 해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지금 한번 결과를 알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5초에 한 번씩 요청을 해서 제목을 크롤링 하는 걸로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 생각에는 이 리퀘스트 있는 부분을 함수로 묶어줄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수 이름은 get notice list. get notice list는 좀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고, 우리가 이걸 뭔가 반환해 주려는 건 아니고 request notice list라고 함수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이 request는 이 안에다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걸 만약에 10초마다 실행을 한다고 하면은 set interval 함수를 지정을 해주고 request notice list를 먼저 첫 번째 인자로 콜백으로 집어넣어주고 이게 몇 초마다 실행이 될지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5초마다 크롤링이 되게 하려고 코딩을 하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set 인터벌 같은 경우에는 5초마다 실행을 시키는 거긴 한데 최초에 실행을 시키고 그 5초 후에 실행을 시키냐, 그건 아니고 최초에는 실행을 시키지 않고 5초마다 실행을 시키도록 등록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계속 같은 내용에 대해서 크롤링을 해오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 전체의 목록을 굳이 가져와서 하나씩 비교를 하느냐, 아니면 단순히 이 첫 번째 있는 얘와 얘만 비교를 해서 같은지를 확인을 하느냐,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전체를 비교하느냐 아니면 하나만 비교하느냐는 우리가 크롤링해서 알림을 받으려는 대상에 따라서 다르겠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유료화 전환 작품이라는 이 공지는 그렇게 자주 올라오는 공지도 아니고 한 번에 두 가지가 올라오는 공지도 아닙니다. 때문에 보통 한 번에 하나씩 올라오기 때문에 저라면 첫 번째 있는 요소인 이 녀석만 크롤링을 해주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전체를 가져와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이거의 랭스만큼 가져와서 비교를 하도록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지워주고 얘를 0번째를 가져와서 출력해 주도록 우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0번째만 가져와서 찍도록 출력을 해서 실행을 시켜보면 이번에도 5초마다 이 19년 3월 유료화 전환 작품 안내라는 내용이 5초마다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초마다 3번이 출력이 됐는데, 자, 이거를 비교를 해주려면은 이 첫 번째가 찍히고 나서 그 데이터를 어딘가에는 저장을 해야지 그 다음에 요청을 했을 때 이 두 번째 요청에서 나온 이 데이터와 비교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데이터를, 기존에 요청했던 이 유료화 전환 작품 안내라는 이 데이터를 저장을 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새로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고 priv notice 라고 해주고 얘는 먼저 빈 문자열로 그냥 채워 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걸 콘솔에만 단순히 찍어주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priv notice 여기다가 집어넣는 것까지 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적당한 이름은 아닌 것 같고 request notice 탑 노티스라고 해볼게요. request 탑 노티스라고 하고 이것도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서 지금 우선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지 확인해 보고 이 priv notice와 지금 가져온 그 데이터를 비교하는 것까지 해서 비교가 잘 되는지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보면은 실행은 아마 해보나마나 별로 수정한 게 없어서 잘 될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떴고 얘는 지금 priv notice에 저장이 됐을 겁니다. 자, 두 번째까지도 잘 되고 있고 지금 정상적으로 요청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거를 단순히 여기서 집어넣는 것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기존 웹툰과 같은지 다른지까지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priv notice가 지금 가져온 이 데이터랑 같다면 새로운 공지사항이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출력을 하고, 그게 아니라면 새로운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출력을 해주도록 구현을 하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 코드가 과연 실제로 새로운 공지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느냐? 이 코드는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priv notice가 들어가는 타이밍이 여긴데 여기서 이미 들어가 버리면 이거는 무조건 if가 참이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집어넣기 때문에 이런 비교 구문을 앞쪽으로 빼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앞쪽으로 빼주신 다음에 실행되는 순서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priv notice와 이 값을 새로 요청해서 들어온 값을 비교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비교하지 않고 아까처럼 들어가게 되면은 이건 무조건 참이 될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먼저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집어넣기 때문에 참인지 아닌지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공지사항이 올라왔을 때와 아닐 때. 그러면 최초에 이 request tab notice가 실행이 됐을 때는 새로운 공지사항이 있다고 나올까요? 아니면 없다고 나올까요? 그 정답은 여기 있는 이 priv notice는 최초에 실행이 됐을 때는 첫 번째 있는 공지사항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공백 문자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초에는 이 else로 가서 새로운 공지사항이 있습니다라는 데이터를 출력을 할 겁니다. 물론 최초 요청이기 때문에 새로운 공지사항은 아니고 최초에 그냥 뜨는 메시지겠죠. 그럼 한번 그렇게 되는지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초에는 새로운 공지사항이 있다는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왜냐면은 비어있는 문자열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새로운 공지사항이 있다고 메시지가 나오고 제목을 찍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공지사항이 없다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실행이 되면은 결국에는 새로운 공지사항이 있을 때는 기존에 있던 이 priv notice와 다른 공지사항의 문자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비교해서 다른 메시지이기 때문에 새로운 공지사항이 있다고 출력을 해줄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이어서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알람을 받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알람을 받는 거는
공지사항이 있을 때 알람을 받게 되겠는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텔레그램에 먼저 가입을 되어 있는 계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텔레그램에서 봇을 하나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텔레그램을 가입하는 거는 각자 해보시면 될 것 같고, 텔레그램 내에서 봇을 한번 만들고 그 봇과 이 코드를 연동을 해서 봇으로 한번 메시지를 띄워보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띄울 때는 당연히 새로운 공지사항이 있다는 메시지를 띄우고 그 공지사항의 링크를 한번 걸어주도록 프로그래밍을 해보겠습니다.